안녕하세요. 이지희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행정사 업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이랑 책임 판매업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두 개를 똑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화장품 사업을 하려면 둘 다 해야 하는 줄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조업만 등록하면 판매도 당연히 되는 줄 알고 등록 신청을 해오셨다가 낭패를 보신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혼란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 등록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등록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행정사 실무 팁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왜 등록이 필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입니다. 잘못 제조되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는 화장품 제조와 판매에 진입 장벽을 두고 일정 자격과 시설을 갖춘 사람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등록 없이 화장품 제조업이나 책임 판매업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 관련 영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입니다. 오늘은 이중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을 집중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장품 제조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조업은 한마디로 화장품을 물리적으로 만드는 자의 등록입니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업 범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입니다. 본인이 직접 원료를 조합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다른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조하는 영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OEM 공장, ODM 공장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다른 브랜드 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은 반드시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셋째, 화장품의 1차 포장을 하는 영업입니다. 1차 포장이란 내용물을 직접 용기에 담는 행위를 말합니다. 화장품 내용물을 튜브나 병에 충진하는 작업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구분이 있습니다. 1차 포장과 2차 포장의 경계입니다. 1차 포장은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2차 포장은 그 용기를 담는 박스나 추가 포장재를 말합니다. 완성된 화장품을 박스에 넣거나 외부 박스에 라벨을 붙이는 단순한 행위는 제조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혼란이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수입 화장품에 국문 라벨을 부착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외관상 단순 라벨링처럼 보이지만 화장품법상 반드시 책임 판매업자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의무적 표시 행위입니다. 제3자가 임의로 표시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착하면 그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책임 판매업자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수입된 내용물을 소분하여 다른 용기에 다시 담는 행위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내용물이 직접 용기에 담기는 1차 포장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조업 등록 없이 할 경우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단순 재포장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경계를 반드시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등록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시설과 인력입니다. 먼저 시설 요건입니다. 제조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업소입니다. 제조, 보관, 시험구역이 서로 구획되고 구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한 공간에 모든 것을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각 구역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관소입니다. 원자재 창고와 완제품 창고가 각각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료와 완성된 제품을 같은 공간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시험실입니다.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전용 공간으로 시험 장비와 기기를 갖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위생설비입니다. 작업자들이 손을 씻고 소독할 수 있는 세척 및 소독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작업소는 일반 주거용 건물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빌라, 주택은 불가합니다. 공장 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제조업 용도에 적합한 건물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 등록은 초기 자본 투자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력 요건입니다. 제조업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제조관리자를 한 명 선임해야 합니다. 제조관리자는 제품의 제조 공정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제조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첫째,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둘째, 이공계 계열 4년제 학사 학위 취득자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셋째, 학력에 관계없이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여기서 세 번째 경력 인정 요건에 대해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단순히 화장품 회사를 2년 다녔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경력이 반드시 품질 관리 또는 제조 공정 관리 업무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경력 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 직무 내용이 명시된 경력 증명서와 해당 기관의 4대 보험 가입 이력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직, 마케팅직, 단순 생산 보조 업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력으로 제조 관리자 자격을 주장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조 관리자는 절대 겸직이 불가합니다. 대표자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제조 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제조업 등록 신청은 제조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방문 접수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제조업 등록 신청서, 시설 명세서, 대표자의 정신질환 및 마약류 관련 건강진단서, 2종,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이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당 제조소를 방문하여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현장 확인을 포함해 처리 기한은 15일입니다. 다음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판매업은 화장품을 시장에 유통하고 판매하는 자의 등록입니다. 제품을 직접 만드는 것과는 별개로 그 제품을 내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등록입니다. 책임 판매업의 영업 범위는 4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OEM/ODM 방식으로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자신의 브랜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오늘날 K뷰티 창업자의 대다수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셋째, 해외에서 수입된 화장품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영업. 넷째, 수입 대행형 전자상거래 영업, 즉 해외 직구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알선하거나 수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업입니다. 책임 판매업 등록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책임 판매업은 시설 요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조업처럼 작업소, 시험실, 창고를 갖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무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제조업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책임 판매업 등록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 2가지 매뉴얼, 그리고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첫 번째, 책임 판매 관리자입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자격 기준은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둘째, 화장품과학, 향학, 한의학 또는 이공계열 학과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이공계열에는 화학, 생물학, 생명과학, 미생물학, 약학, 의학 등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이 포함됩니다. 셋째, 화학, 생명과학 등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취득자로서 화장품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넷째, 학력에 관계없이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섯째,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국가 자격을 취득하고 화장품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수입 대행형 전자상거래, 즉 해외 직구 알선 영업자는 책임 판매 관리자의 별도 자격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자만 지정하면 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대표자가 책임 판매 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말씀드린 자격 기준 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대표자가 형식적으로만 관리자를 맡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두 번째, 매뉴얼 2가지입니다. 책임 판매업 등록 신청 시 반드시 2가지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는 품질 관리 기준 매뉴얼입니다. 원료 입고 단계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절차와 기준을 담은 문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입니다. 제품이 시장에 나간 이후 소비자 부작용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발생 시 식약처에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 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담은 문서입니다. 두 매뉴얼 모두 식약처 고시 기준에 맞춰 실제 사업장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검사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자체 시험 시설이 없는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화장품 제조업체와 품질시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책임 판매업은 시설 현장 확인 없이 서류 심사만 진행하므로 처리기한이 10일로 제조업보다 빠릅니다. 여기까지 두 등록의 요건을 설명드렸으니 핵심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의 등록이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시장에 유통 판매하는 자의 등록입니다. 시설 면에서 제조업은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하지만 책임 판매업은 시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필수 인력 면에서 제조업은 제조관리자를 전임으로 두어야 하고, 책임 판매업은 책임 판매 관리자를 지정하되 소규모 사업장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처리기한은 제조업이 15일, 책임 판매업이 10일입니다. OEM으로 내 브랜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뭘 등록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은데요. 이 경우 책임 판매업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OEM 공장이 이미 제조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제조업까지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등록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책임 판매업자는 3가지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 교육이수 의무입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 매년 1회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이 있습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관리자 공백 금지입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가 퇴직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면 지체 없이 재선임해야 합니다. 공백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법 위반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생산 수입 실적 보고 의무입니다. 매년 해당 연도의 생산 및 수입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미보고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폐업 휴업 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제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진짜로 어려워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을 행정사 실무 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으로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요즘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은 그 자체만으로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격증 취득 이후 화장품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바로 본인이 관리자가 되겠다고 등록 신청을 하셨다가 반려된 사례가 실제로 빈번합니다. 자격증은 출발점일 뿐이고 경력이 쌓인 이후에야 활용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팁입니다. 등록증 나오기 전에 제품 먼저 팔면 절대 안 됩니다. OEM 공장에 제품 개발을 의뢰하고 샘플 작업까지 마친 다음 등록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완료되기도 전에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등록 상태에서의 화장품 판매로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또한 최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화장품 상품 등록 시 책임 판매업 등록증 사본을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합니다.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는 상품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제품 출시 일정은 반드시 등록증 수령일 이후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팁입니다. 제품 라벨 오류는 등록 이후에 가장 많이 받는 행정처분 원인입니다. 등록까지는 잘 마치셨는데 막상 제품을 출시한 후에 행정처분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라벨 문제입니다. 전성분 표기 누락, 사용기한 표시 형식 오류, 내용량 단위 오류, 책임 판매업자 주소 불일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OEM 공장이 라벨 디자인을 함께 진행해주는 경우 공장 측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믿고 최종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라벨의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책임 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인쇄 전에 반드시 화장품법 표시 기재사항 기준과 대조해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의 등록이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시장에 유통 판매하는 자의 등록입니다. 대부분의 화장품 창업자는 책임 판매업에서 출발하시면 되고, 직접 제조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을 때 제조업 등록을 추가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화장품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등록을 준비하시는 시점의 최신 법령과 식약처 공고사항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허가는 등록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실제 서류를 작성할 때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제조업이든 책임 판매업이든 등록 과정에서 서류 준비나 매뉴얼 작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특히 어느 부분에서 보완 요청이 오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과 수입업 허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행정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